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캐스트 영상을 통해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아직은 수능이 익숙하지 않은 아기 현역 친구들을 위해서요. 수능 수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는 영상 준비해봤어요. 일단 저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가워요. 앞으로 우리가 수능 수학 공부하면서 자주 보게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소개 영상들은 이후 쌤의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수능 수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능 수학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여러 시험을 봤단 말이죠. 내신 시험도 많이 봤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내신, 교육청 모의고사랑 이제 고3 때 본격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수능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죠?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신과 관련해서 함께 비교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이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수학이다라는 건 우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떤 딱 단원의 범위가 구성되어 있고 얘들아 이 범위에서 시험 볼 거니까 이 범위 열심히 공부하렴 이라고 딱 주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면 일단 교과서 문제들 열심히 잘 풀어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포인트들 위주로 잘 공부하고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 열심히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 기출문제 같은 게 변형되어서 등장하면 기출문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은 나올 만한 문제들을 암기해서 당연하게도 내신 시험이라는 게 조금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답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은 기계적인 풀이들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과정에 이 문제들을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라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런 공식을 쓰면 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대 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 또는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서 지금 제가요, 내신은 그래도 잘 받았는데 고3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요. 실제 우리가 고3 때 보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는요. 하나의 단순한 개념만을 물어보는 4점짜리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 실제로 여러 단원의 개념들이 함께 섞여 있고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히 뭔가 문제풀이를 암기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여러 문제집 많이 풀었는데 왜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죠? 왜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죠? 라는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은요. 여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해석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암기만 했다 보니까 조금은 포장지가 다르게 나오는 기출문제 또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수립해서 답을 내야 될지를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건 앞에 있는 강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답이야 라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문제 앞에 있는 김기현이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런 조건에 집중했구나. 그럼 이 조건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얘들아 우리가 내신 공부하던 거랑은 수능 공부하던 그 공부 방향이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거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앞에 있는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잘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커리큘럼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커리큘럼 같이 잘 선택하시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대로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된다.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수능 수학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조금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청 모의고사 많이 봤을 거란 말이야. 교육청 모의고사 10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30문제 열심히 잘 풀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비 고3,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보는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시험지와는 구성이 조금 달라져요.
일단 지금까지 너희들은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 문제, 그리고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일단 우리가 2027학년도 수능 수학을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세대야. 이게 얘들아 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떠나서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마지막 해에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잖아. 그 다음 해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 시험지 구성으로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건데요. 일단 공통과목, 수원, 수투 모두 다 보는 과목이 되고요.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과목을 보고 23번부터 30번까지 선택과목이 따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연하게들아 여기 점수 배점을 보면 공통과목 수원, 수투가 74점이나 차지하고요. 선택과목이 26점을 차지합니다. 그 말이 즉슨 얘들아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거 공통과목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원수투 아마 우리 2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해봤을 것 같아. 그치만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공통과목이 먼저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공통과목 먼저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선택과목 잘 선택하셔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1년의 출발점, 이제 겨울방학인데 지금 이 캐스트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11월 중순 되는데요. 아마도 아직은 우리가 수능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너희들에게 크게 와닿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기말고사가 남아있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고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신 대비 중요하다.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셔야 돼. 그 이후에 겨울방학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이라는 건 얘들아 개념을 제대로 만드는 골든타임이 된다. 특히 겨울방학은요. 실제로 우리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N수행 친구들 또한 한 번 더 개념을 꼼꼼하게 다지는 시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여러 가지 개념들, 기본적인 개념들을 토대로 이걸 수능 개념까지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실력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언제? 겨울방학 때 열심히 잘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럼 선생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균형 잡힌 과목별 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능 때 시험 보는 과목은요. 수원, 수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수원, 수투, 선택과목 고루 잘할 수 있도록 수능 날에는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요. 어차피 2학년 내신 대비하면서요. 수원, 수투는 한 번씩 다 돌렸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돌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원, 수투 한 번 다 돌렸으니까 이제 선택 과목 위주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과정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함께 이제 이야기가 나뉘도록 하는데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단순히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너희들의 실력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을까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셔야 돼. 선생님, 제가요,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도 많이 풀었고요. 기출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수원수도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마 얘들아, 너희들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암기해서 기출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이거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했다 보니까 답까지 외워졌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만 바뀌고 포장지가 조금 달라졌을 때도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내야 되지? 옆 친구한테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해석들을 해내야 될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에 의존해서 풀고 있지 않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원수투 단순히 내신 대비하면서 공부했다라는 걸로 너희들의 공부가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수원수투 공통과목 먼저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내신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게 너희들의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 나가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공통과목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서 선택과목에 대한 공부가 되었던 친구들도 있고 안 되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선택과목도 함께 공부해 나가셔야죠. 그래서 그 비중을 잘 가져가면서 겨울방학 때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나의 실력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강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강점이 계속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공부 계속 해나가셔야 되고요.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지. 다시 모든 부분들 다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나한테 강점이라고 해서 공부 안 한다. 안 돼. 약점이라고 해서 공부를 계속 회피한다. 안 돼. 모두 다 공부해 나가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양자체라기보다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고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죠? 그럼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조금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선생님의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연간 커리큘럼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한눈에 조금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얼핏 보면 조금 많아 보입니다.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너희들의 수학적인 실력이 어떻든, 잘하는 친구들이 됐든 또는 조금은 중위권 친구들이 됐든 또는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든 시작할 수 있게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수학적인 실력, 수학적인 센스가 어떻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 필요한 부분들을 다 따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능 기초, 인문 개념부터 해서 수능 개념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킥오프, 가장 기본적인 셈의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트 시그니처 강좌, 아이디어, 수능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풀이와 선생님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부분, 그걸 통해서 기출생각집,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NG, 싱글 커넥션, 커넥션, 더블 커넥션까지 자작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하프 컬렉션, 컬렉션 오메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 연습까지 해낼 수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수능 전에 파이널 디렉션이라는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시작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다 잘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겨울방학 학습 시에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을 선생님이 좀 세 가지로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선생님 2027학년도 개정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2025년이고 내년이 2026년인데 왜 2027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2026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2027년에 대학교 갈 거잖아. 그때 이제 신입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7 학년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됐던 강좌들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2026학년도는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좌, 2027학년도는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공부할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알았지? 그럼 선생님, 2027학년도 개정되나요? 첫 번째로 얘들아, 개정되는 강좌가 있고 개정되지 않는 강좌가 있어. 개정되지 않는 강좌는요, 일단 동일한 교육과정 내에서 너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기초적인 개념, 기본 개념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희들에게 개정될 부분이 없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킥오프 그리고 2, 3점 기출생각집들에 대해서는요, 교재와 강의가 개정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강좌와 교재를 통해서 지금 당장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가끔 선생님 이거 개정되는 교재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개정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셔라. 그럼 두 번째, 조금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또는 이런 부분에서 기출문제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요, 여기는 아이디어와 4점 기출생각집에는 반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리고 4점 기출생각집의 경우에는 교재가 당연히 개편될 거야.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 강의 또한 당연하게도 개편되도록 할 거니까요, 교재와 강의가 개편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이디어와 4점 기출생각집이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선생님 2027학년도 언제 나오나요? 제가 2027학년도를 조금 기다렸다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또는 지금 완강되어 있는 2026학년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개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시면 되고, 아이디어, 4점 기출생각집에 대해서 지금 공부 완강되어 있는 걸로 할까요? 또는 새로운 걸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 당장 공부를 빠르게 시작해서 완강되는 걸, 새롭게 등장하는 이 2027학년도 강좌가 완강되는 거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완강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2026학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2026학년도로 하면 조금은 새롭게 개편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못 따라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이 올해 너희들 선배들에게 보여드렸던 2026학년도를 이용해서 2027학년도 수능 준비하는데 크게 괴리감 없다. 다시야. 당연하게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꼭 알려드려야 되는 수능 개념들 바뀌는 게 크게 없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2026학년도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이 여러 이후의 커리큘럼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부분들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금 필요한 친구들은 지금 당장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저는요.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조금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겨울방학 딱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커리큘럼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2027 함께 공부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2027학년도 강좌는요 사전 기출생각집 경우가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이제 아마 오픈이 되도록 할 거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12월 중순, 12월 말 정도에 오픈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2027학년도는요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오픈된 다음에 2월 중순, 2월 말 정도까지 완강이 되도록 할 거다. 다시 바로 완강되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빠르게 공부하고 싶다? 2026학년도 공부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려. 그렇지만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저는 공부할게요 라는 친구들은요 2027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겨울방학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서 같이 개강하고 같이 공부하기 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강의가 제공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세 번째, 선생님 제 실력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상위권이에요 또는 중위권이에요 또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또는 처음처럼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상위권, 여기서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뭔가 고2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고정적으로 100점이 나오거나 96 정도의 1등급 정도를 계속 찍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면서 실제로 고3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봤고요. 이런 기출문제 다시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막히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풀 수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런 수능 개념들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거와 함께 사점 기출생각집, 기출문제 다시 한번 쭉 풀어내시면 된다.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 또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푸셔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훨씬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출문제 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그 사전 기출생각집 함께 풀면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배운 이런 개념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적인 실력, 수학적인 안목을 길러 나가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중위권. 여기서 중위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제가요 뭔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내신 대비하면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 같은 것들은 조금 많이 풀어봤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수능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공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키고프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집을 함께 공부해 보셔도 괜찮아. 선생님 원래는 킥오프에 해당하는 문제가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디어 들어오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 아이디어 공부하면서 사점 기출생각집 병행하는 걸 추천해. 그런데 사점 기출생각집 병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킥오프만 하기에는 조금은 쉬울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요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잡고 킥오프 또는 사점 기출생각집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는 제가 공부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보려고 하니까 조금은 기본적인 문제들도 잘은 안 풀려요. 어떻게 하죠? 처음처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개념, 파운데이션 킥오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파운데이션에서 실제로 이 수능 수학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학 자체를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공식,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기출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를 다 보여드린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드 킥오프부터 출발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요, 수학 생각의 힘을 키우다 쌤의 슬로건이 되도록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 수학을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관된 관점으로서 수능날까지 모든 문제들 풀어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